안녕하십니까, 깔롱튜브입니다. 어제 빅뉴스가 터졌죠. 제가 보기엔 혼탁했던 대선판이 드디어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3의 세력은 없다. 방송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없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방송이 조금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국힘당에 전격 입당한 빅뉴스가 떴어요. 기사부터 보고 갈게요. 국민의힘 야권 플랫폼 위상 높아졌다. 최재형에 이어 윤석열까지 입당. 윤석열 30일 당사 찾아서 전격 입당 선언. 제1야당 입당에 초기 경선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리. 국민의힘 호남 출신 장성민 이사장 입당도 압도. 선제적으로 국면을 주도했다. 윤석열 조기 입당 전격 결단. 이준석과 미묘한 파열음, 정보 유출설 등 갈등 커지자 결심, 상역작전 하듯 당사 찾아서 입당식을 했다. 당적 갖고도 넓은 지지 가능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떴었죠. 제가 어제 얻은 소스에 의하면은 윤석열은 원래 성격상 남에게 휘둘리는 거를 굉장히 극혐한다. 그런데 8월 2일 입당 이야기가 새어나가자 경로했었다. 그리고 급격히 계획을 선회하여 입당을 해버린 것이다. 아주 정무적 판단이 쩔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한 윤석열의 모습이 맞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한테 수많은 애들이 탄압을 가하고 옮겨왔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겨왔죠. 제가 그저께 8월 2일 입당설에 대한 뉴스를 방송 제작했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날 전격 입당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어제 영상 제작하면서 제목 솔직하게 살짝 낚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봐가지고 좀 민망하더라고. 속으로 욕했을까 보면서 이 새끼 이거 뭐하는가 하면서. 여튼 오늘 입당 기자회견부터 보시죠. 초기 경선부터 참여하는 것이 공정하고 제가 사실은 좀 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께 빨리 알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있어 보니까 그 입당 시기에 대한 질문이 50% 이상 되다 보니까 입당 시기를 앞당기게 되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빠르게 결정했다. 당정을 가진 신분으로 그런 성원과 지지를 내가 국힘당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당적 신분으로도 많은 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교감을 나누었다. 그러나 오늘 이준석 대표의 지방 일정은 몰랐다. 어제 이준석은 광양에 가 있었죠. 광양제철에. 공정한 경선룰이라고 뭐 대충 국힘당 경선 룰을 따를 것이고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이 공정한 듯해서 입당을 보다 빨리 결정하게 되었다. 제가 아니고 언제까지 하고 이렇게 대부분 요런 얘기였습니다. 요약하면은. 다만 이상은 기자회견이자 대외적인 선언일 뿐이죠. 제 판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국힘당 입당은 지금껏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무수히 돌려서 밝혀왔었다. 사실은 국힘당과 이념이 일치한다, 방향이 일치한다, 나는 보수다, 무수한 발언들 안에 은연중에 밝혀왔었고 국힘당 의원들과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윤석열 캠프의 면면을 보면은 대부분 국힘당 애들로 세팅되어 있잖아. 윤석열의 국힘당 입당은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이었다니까. 다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외연 확장과 필승의 카드는 역시 중도표를 얼마나 끌어오냐잖아요. 실제로 이번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다른 곳을 찍고는 싶은데 국힘당이 실은 중도표들이 졸라게 많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이 외부에 있으면서 중도표를 얼마나 많이 끌고 오느냐가 관건이었고, 그로 인해서 국힘당이 사회적 통념을 보다 넓게 포용하고 새로 태어나는 굳건한 당으로 다시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였는데 특정 국힘당 새끼들이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했다 이거야. 여러분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판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었냐. 외연 확장을 꾀하면서 이미지 쇄신을 함께 가장 쉽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었냐? 바로 지지율 1등 후보 윤석열 모시기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미 밝히고 있었잖아. 모양도 갖추고 있었고. 윤석열 사퇴하고 출마 선언 후에 가장 큰 지지율을 갖고 있었으며 국힘당의 입당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윤석열. 당시 시점에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쉽게 승리할 수 있는 판을 깨트리고 흔들려는 애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바로 다른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다. 너무도 확실할 것 같으니까 살짝 깎아 먹더라도, 살짝 훼손되더라도 각을 세우면서 스포트라이트 한 번 더 받아보려는 거고, 당내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텃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냔 말이야. 대표적으로 떠오른 새끼 있죠. 국힘당 대표 이준석. 요 새끼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이준석, 윤석열 7월 입당, 경선 버스론에 회답한 것이다. 졸라 저지랄하면서 애써 자기가 비운 사이에 윤석열이 입당한 민망함을 감추는 한편 지가 뭔가 이룬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싸지르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엄청나게 부들부들 할 것이다.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 새끼야 니는 스스로 무덤을 판 거라고. 워낙에 변혁에 대한 열망이, 국민적 열망이 크다 보니까 네가 어쩌다 보니까 당대표가 된 거지. 솔직히 이준석이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도 이준석이 한 거냐. AH 사태 경실련이 터뜨렸지. 그리고 생태탕 역풍 불면서 말아먹은 거 아니야. 박영성이 병신짓 하고. 네가 도대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냐 이거야. 꼭 어설픈 새끼들이 지한테 자기 그릇에 넘치는 과한 권한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시건빵 떤다니까. 저 이준석이가 어떻게 했어요? 뜬금없이 지가 윤석열한테 지혜 주머니를 내주겠다. 야심 있으면 김종인한테 매달려라. 여의도 정치가 무섭냐? 경선 버스는 출발한다. 경선 버스 타지 않으면 윤석열 제껴버릴 거다. 그리고 이준석, 윤석열 8월 입당 안 하면 캠프의 인사들 싹 징계를 먹여버릴 것이다. 이 새끼 이지랄병 왜 떨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아, 니는 이제 병신 된 거야. 그냥 가만히 있고 외부에 있는 윤석열 조금만 우쭈쭈 해줬어도 국힘당과 윤석열이 보수 세력이 절로 윈윈하면서 함께 아름답게 성공했을 텐데, 네가 자기 정치 욕심 내느라고 흠집을 내고 개지랄병 떠니까 개털이 된 거다. 낙동강 오리알 준스톤. 아까 윤석열이 이준석과 교감을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광양에 내려가 있는 사실은 몰랐다라고 얘기했죠. 아니 교감이 있는데 왜 당대표가 광양에 내려가 있는 걸 몰랐지? 정말 몰랐을까? 저는 확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감히 예측하는데 이준석이는 밀려나고 윤석열 체계로 쭉 늘어서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와중 가장 거세게 반항할 인물들이 있죠. 홍준표, 이준석, 그리고 최재형 순일 거다. 사람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대의 빈정이라는 것이 정말 소소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예의란 것이 있고요. 빈정과 싸가지로 정해지는 게 있습니다. 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배려할 것인지, 저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동등하게 대해주며 어깨를 견주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신뢰하며 협동할 사람인가, 적이 될 사람인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큰일을 앞두고 직접 만나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 지가 주디 좀 놀리고 당 대표직에 앉았다고 시건방을 떨면서 싸가지 없게 계속 저 지랄병 떨면 누가 널 키워주냔 말이야. 누가 네 편에 설 것이며 네가 지금 노리는 개파를 어떻게 만드냔 말이지. 꼭 병신같이 회색 분자들, 능력 없고 씹죽으란 새끼들만 너한테 줄 설 것이다. 너 아니면 죽을 애들 여기저기서 다 버림받는. 정신 차려 준석아. 지금 때가 얼마나 좋아. 저 좌파 새끼들 대깨문들의 가식과 구라가 하나하나씩 드러나서 국민들이 이제야 진실을 알기 시작했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이 일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그걸 어떻게든 포용하고 흡수를 해야지, 고작 자신의 소소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저지를 했으니까 되겠냔 말이야. 이준석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릇이 상당히 작다. 종직 그릇이다. 때문에 윤석열과 국민적 염원이라는 큰 에너지를 담지 못하고 쥐존만한 종직 그릇에 움켜 담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릇이 깨지는 거지. 제 주관적인 감상은 속상하다입니다. 이준석도 잘 되길 바랬는데 선거를 벌임으로 인해서 깨지는 돈 몇 푼이 지금 중요한 때냐? 아니다. 나라가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며 누구 입장에서도 보면 이준석의 입지가 바뀔 거며 국힘당의 위상과 미래가 달라질 건데, 너희들이 밖에서 크고 있는 후보, 미래 합칠 가능성이 아주 큰 후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원해주고 우쭈쭈 해주면 알아서 윈윈되고, 국힘당의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중도층에 대한 우호도와 윤석열이라는 보물을 함께 얻을 수 있었는데, 민주당 새끼들과 함께 졸라 까고 쪼으면서 공격적인 압박을 하면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국힘당의 반감은 완전히 씻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반감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준석이 너의 그 행위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국힘당 이미지가 다소 실추되었다고 나는 판단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여 그 지랄 계속 하다가 윤석열이랑 삐꾸가 나면 그 사람들이 국힘당 후보 찍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윤석열의 지지층은 보다 스펙트럼이 넓단 말이야. 오히려 진성 보수들은 윤석열을 지지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윤석열 지지층 중에 중도 포지션, 하지만 국힘당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국민들이 꽤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국힘당이 외부적 시각 역시 과거 탄핵의 여파와 꼰대 이미지 아직 완전히 못 벗었다. 내부적으로는 졸라 큰 폭탄을 안고 있다니까. 무시냐?
세대 갈등. 저 국힘당 지지하는 젊은 애들 뭐라고 그래? 노인네들 극혐하잖아. 틀딱틀딱거리고. 그런데 보수층에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많잖아. 그 아이들이랑 그분들이랑 교집합이 강하게 있긴 하지만 반감이 꽤 있다. 이거 큰 폭탄이니까 졸라 위험해요. 내부적으로는 그 세대 갈등과 지금 앞두고 있는 거 있죠. 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폭탄을 안고 있다고. 그걸 아는 민주당이 그 폭탄을 터뜨리려고 박근혜 사면카드를 자꾸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는 거고, 저도 민주당이 오는 8월이면 앞서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저는 확신합니다. 오는 8월에 민주당 새끼 문재양이는 박근혜를 사면시킬 거라고. 박근혜를 사면시키고 안에 이제 내분을 조장하겠지. 이런 와중에 어떡하려고 씨발 얕은 욕심에 눈이 멀어갖고 어떻게든 씨발 아사리판 만들어서 판을 엎어보려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나? 이준석은 당의 큰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자신의 입지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지랄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에 우리 쪽 봤으니까 민주당 새끼들 한번 봐보죠. 요 새끼들 분위기 어떤가? 송영길이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했던 사람이다. 바로 딱 나오잖아. 박근혜 카드. 이 관계는 이미 시작됐다. 그런데 쟤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독이거든. 그래서 졸라게 지금 계산 때리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과학적인 대깨문 심리 분석 뭐 이런 거 올렸었죠. 거기 뭐라 그래? 대가리 속에 쟤들은 버튼이 심겨져 있다. 뭐냐? 발작 버튼. 공격하라고! 박근혜라는 발작 버튼을 대가리 속에 심은 게 저건데 저거가 직접 사면을 한다. 자폭 버튼이지 잘못 쓰면은. 그래서 이낙연이가 한번 골로 갈 뻔했잖아. 사면발이 이러면서. 머가리 없는 대깨문들이 발작 버튼을 눌러도 과연 너희의 통제를 따를까? 요건 얘들도 겁나는 거지. 그래서 가장 피해를 줄이고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문재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 재앙이는 졸라 비겁하잖아. 잘한 거는 남이 한 것도 내가 한 거, 못한 거는 다 남 탓. 그런데 씨발 문재양이가 설마 할까? 난 아니라고 봐. 그래서 아마도 꼬리 자르기, 총대 메고 그걸 강하게 주장하는 누군가를 내보내서 고기 방패 시키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민주당 새끼들 항상 그랬잖아. 실컷 쓰고 버리기, 절대 챙기지 않아. 이 새끼들은 첫날 만날 사람을 쓰고 버리고 꼬리 자른다.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졸라 비겁한 새끼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선 8월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은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쟤들의 이관계에 걸려서 행여나 보복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버리면 이 국힘당 완전 아사리 대환장 파리가 될 것이다. 대깨문 쟤네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그거고, 앞으로도 갖은 오골거리는 이간책 쓰면서 정권 교체라는 열망으로 모인 우리의 결집을 흐트려 놓으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 새끼들의 졸라 간악한 공작질에 속지 않게끔 많이 생각하고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딴 새끼들 또 뭐라 시부링지 볼까요? 이번엔 에미추입니다. 추미애 윤석열 입당에 정치검사가 전두환 뿌리를 접수했다. 국힘당도 까면서 윤석열 똑같다. 정치검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자다. 국힘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공범. 아니 씨발 좀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 받아들인 것이 무슨 민주주의의 후퇴를 시켜. 국민적 열망을 받아들인 거고 그게 민주주의지. 전혀는 민주주의가 뭔지 모른다. 그리고 애초에 에미추는 살짝 미쳤죠. 미쳤으니까 정치검사 계속 그 지랄 하는데, 정치검사는 무엇이냐? 권력, 정권의 이해에 따라서 수사를 하거나 해당 수사를 무마하는 것이 정치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무엇을 했는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 사람 아니야. 문재인 정권이 노래 부르고 행했던 검찰개혁이 바로 정치검찰 만들기잖아. 권력과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압하고 옷 벗겨버리기, 식물총장 만들어버리기, 이게 정치검찰 만들기고 검찰 와해 작업이지. 회유하고 끝없이 안 그렇습니까? 아예 저거는 입법까지 해서 부서를 만들어 나왔잖아. 그게 바로 공수처다. 정권에 민감한 사안이나 이익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수사를 뺏어오고 혹은 수사를 뭉개버리며 저그들에게 유리한 답안을 내어놓는, 우리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공수처의 이성윤 황제 에스코트라든지 조희영 교육감 수사 쏙 빼오기, 그리고 최근에는 조민희 수사검사에 대한 수사 의뢰라든지. 하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에미추는 우리에게 공이 큰 애잖아요.
졸라 혐오스럽지만 에미추는 우리 편이다. 우리가 심어놓은 민주당의 엑스맨이다. 제가 어제 그래서 방송에서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가입하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는 좀 역겹지만 에미추를 응원해야 된다. 그래서 추나땡이라 하잖아요. 추미애가 나오면 땡큐. 이낙연, 이재명 둘이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도중 지 혼자 대통령 꿈을 꾸면서 있는 개소리 없는 개소리 다 터뜨려버리며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를 망가뜨릴 우리의 소중한 재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추미애를 응원해야 된다. 그리고 여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 이재명이 뭐라는지 한번 볼까요? 이재명 측 윤석열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국힘당에 입당을 한 것이다. 중도 코스프레라며 맞지 않는 옷을 입었던 윤석열이 입당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에만 몰두해왔다. 예정된 수순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야당을 지향하는 정치 활동을 했을 뿐. 졸라 웃기죠. 그냥 평가절하 흠집내기에 일관된 언행이다. 이재명이 웃긴 게 지는 무슨 여권 대표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의 지지자들 역시 대깨문과 원팀이라면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을 강하게 공격한 애들 봐봐요. 전부 다 민주당이고 대깨문들이라는 거. 이재명 형부 해경군 김씨 바지 발언 이거 전부 다 어디서 나왔어? 이낙연한테서 나왔잖아. 그리고 분필 여당 미필 야당 하면서 이재명을 야당의 미필자 찍어갖고 공범을 내보낸 거 기억 안 납니까? 이낙연 쪽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정세균도 옆에서 거들고 있고 안 그래요? 저는 솔직하게 이재명이 민주당 경선을 완주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호시탐탐 대깨문들이 어떻게든 이재명을 목을 따버리려고 물어뜯는 중인데 우리는 그걸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나중에 다 우리 공격수단이 될 거니까 잘 수집해 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당 경선은 폭망할 거라고. 경선 부정이 터질 거거든. 솔직히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도 좋고 이낙연도 좋고 문재인도 좋다는 병신들이 많으니까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의외로 추미애가 여기서 선방하지 않을까. 야 이거 부정경선이 하면서 아사리판 만들어버리는 거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무슨 야당을 지향하는 정치 활동을 했을 뿐이야. 언제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권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와 정권이 붙어 처먹기 시작했냐고. 정권과 붙어 처먹으면서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견제해야 될 입법부가 어떻게든 실드 치고 정권이 원하는 방향이면 쪽수를 이용해서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날치기로 법을 통과시켜버리고 야당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을 덮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던 게 여당 민주당 새끼들인데 야당을 지향하는 검찰? 저 발언은 이재명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멘트고 전형적인 진영 논리 아닙니까? 내 편 아니면 저 그러니까 야당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러므로 야당은 적폐고 토착배고 일배충이며 우리 편인 문재인을 비판하거나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면 전부 다 적이고 야당의 편이다. 그것과 함께 간증하는 거지. 문재인을 수사하면 야당의 편, 이재명은 문재인과 한몸이다. 고로 이재명은 대깨문이다. 이재명이 꼬른 문재인, 이재명은 문재인 2탄이다. 저지랄 할수록 이재명은 경선의 승리조차 멀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와중에 졸라 짠한 대통주에 꼬라서 헛소리하던 짠한 인물 있죠. 구경 한번 가봅시다. 세균맨 정세균이 이재명 vs 윤석열의 구도가 깨지고 정세균과 최재형이 될 것이다. 새끼 씨발 대통주 너무 거하게 빨았어. 장유유사람의 꼰대 세균맨 새끼야. 제발 헛개수 처마시고 대통주에서 깨어나란 말이야. 이것도 봐보세요. 여러분 정세균이 이낙연 까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의 모든 공격은 이재명에게 박혀있다니까. 거기서 차별화를 두고 지지율을 빨아쳐먹으려고 슬쩍 이재명 편 들어주는 것이 바로 에미추. 민주당 경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졸라 웃기다니까. 저그들이 오만대 지뢰 삼아놓은 대깨문이라는 모자란 애새끼들의 눈에 들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꼬라지가 졸라 애처롭지 않습니까? 민주당 쟤들은 절대로 중도 확장을 하지 못한다. 왜냐? 대깨문이라는 지뢰밭이 천지에 깔려있으니까.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당연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한 박근혜 사면에서 이어지는 병크만 아니라면 가짜 지지율 보면서 망상에 쩔어있는 대깨문들이나 희희낙낙하지 민주당 저 새끼들도 알거든. 그러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고 오만 개지랄 떠는 겁니다. 공작질을 하고. 그런데 그 무리수를 둔 공작질이 실패하면 뭐가 따라온다? 역풍이다. 역풍이 토네이도가 되어서 돌아온다.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죠. 뮤직비디오 만든 새끼나 건물주나 따라가서 캐다 보면 뭐가 나올 거라고. 그리고 건물주 새끼는 태양광으로 수혜받은 새끼라고. 나이스 줄리라는 줄리 뮤직 제작자 3년 전에 문재인 선물 받아 혁명 동지가도 만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작진은 이재명 지지 모임의 대표다. 이재명이 같이 공작질을 하고 있다. 문재인 옆에서 박수치고 있죠. 김정숙이랑 밥 처먹으면서 요지를 하고 있고 뻔하잖아. 어제 제가 이 새끼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보니까 이 새끼 운동권이다. 그리고 뭔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딱 나오잖아. 이재명 지지그룹 대표가 지원을 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고 과거에 문재인이랑 문재인 와이프랑 같이 밥 처먹고 상 받으면서 우쭈쭈 하면서 키우던 새끼다.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지. 그리고 건물주 새끼는 태양광 정책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새끼고 그리고 문재인의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의 페미니스트 성범죄 각종 역풍의 조짐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민주당 줄리 벽화의 인격 침해 금도 넘어서 안 돼. 이재명 캠프도 결혼 전 사생활 조롱 금도를 넘었다. 그리고 줄리 벽화의 민주당 지도부도 브레이크. 국민의힘 인격 살인이다. 발을 잽싸게도 뺀다. 지그가 광광하면서 이거를 확대 생산할 때는 언제고 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발을 쓱 빼버리면서 손절 쳐버리는 거지. 저거 지금 하나씩 자꾸 나오고 사람들이 캐고 들어오니까 졸라 불안하거든. 뭔가 지그와의 연결고리가 나올 것 같아. 벌써 백자 저 새끼 나왔지. 이재명 지지그룹 대표라며. 그리고 문재양이랑 밥 처먹고 있던 화이트리스트 예술인 출신이고 운동권 출신이고 그러니까 졸라 불안한 거야. 그리고 애초에 그 내용 자체가 졸라 더럽고 말이야. 기억나십니까? 이 새끼들 애미추가 아침 방송에 나와서 남의 아내를 깨끗한 여잔지 안 깨끗한지 검증해야 된다 그러고 송영길이가 윤석열에 대한 자료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그러고 엑스파일 오만 개나발 불더니 사과는 없고 씨발 뜬금없이 손절 딱 치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어. 졸라 민주당 답다.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민주당과 현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깔아놓은 지뢰밭에 걸릴 것이다. 바로 대깨문들. 줄리벽화 지나쳐 민주당 자성의 문빠들 대깨문들은 야 씨발 민주당 새끼들 배신했냐? 윤석열 보험 드냐? 온라인 사태질 발을 뺄랐는데 발을 막 못 빼게 막 바지 까레기 잡고 막 늘어지는 거야. 그리고 법사위 양보와 줄리벽화 비판에 강성친문은 검찰개혁을 포기했냐? 야당 편 드냐? 이 새끼들 딱 뇌는 딱 두 구조라니까. 문재인 빨지 않으면 이교도야.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 남의 편은 적. 남의 편은 때려 죽여야 돼. 적폐 토착외구 일배충이야. 지급편 아니면. 뻥사 모르고 개소리 싸지른 거지. 생각하거나 공부하기 싫은 공부할 의지조차 없는 나약하고 무식한 놈들이 지능만 없는 게 아니라 양심도 없는 데다가 잔인하기까지 하다. 저는 대깨문을 인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저런 전능한 가축 새끼들이 문재양과 신노라는 민주당 병신들을 숭배하고 상식적인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무분별하게 공격하고 적대함으로써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쟤들은 단순 부역자가 아니라 공범이라니까. 이 나라를 말아쳐먹은, 이 나라를 훼손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는 우리를 벼락거지로 만드는 공범 새끼들이다. 그런데도 저 새끼는 아직 현실이 뭔지 몰라. 왜냐하면 가상 현실에 살고 있거든. 올림푸스의 신관 김어준이가 내려주는 신탁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공상 속에서 사육당하고 있는 가축들이다. 그리고 법사위 얘기 나와서 잠깐 하면은 여러분 법사위는 미국으로 치면은 상원 하원 같은 제도다. 의석을 많이 차지한 여당이 지 꼴린 대로 법안을 마구 처리하지 못하게끔 지금껏 야당이 가져갔던 것이 관례였고 상권 분립이라는 당연한 민주주의 논리에 의해 상식이었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민주당 새끼들이 저것까지 다 뺏어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지금 꼴린 대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입법권을 멋대로 휘두른 거 아니야. 이번 정권이랑 붙어서. 그렇게 학자들을 아예 생까버리고 지금 꼴린 대로 씨발 부동산 세법을 개정하고 임대차 3법을 발의해서 부동산을 졸라게 폭등시키고 민식이법 만들어서 운전자들한테 피해만 입히고 공수처를 만들고 정민이법 하면서 멀쩡한 부모들 학대자 만들어서 이상가족 만들고 우리 애들 배우는 교과서에 홍익인간 지우는 법안 만들다가 들통났던 사건들 이런 대도 않은 개짓거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법사위 당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정권이 끝나가고 지그가 싸질렀던 똥을 민주당 지그들이 다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혼자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넘기는 건데 졸라 무식한 대깨문 새끼들이 좆도 모르고 저질하는 거지. 야 씨발 어디 가면서 바지가랭이 갖고 민주당 애들 못 받아나가게 저질하고 있는 거지. 법사위를 왜 양보하냐고. 아이 병신 새끼들아, 법사위는 양보가 아니라 정상화하는 거라고. 모자란 새끼들이 신념을 가지니까 답이 없어.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남의 아내 과거가 검찰 개혁과 무슨 상관인데 지능이 천한 데다가 양심까지 천해. 저런 가축 새끼들은 다 도살시켜야 대한민국이 보다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아직 멍사 모르고 저지랄 싸지르는 주변에 백개문이 있다면 그 새끼들 얼굴 이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저 병신들은 졸라 뻔뻔하게 부끄럼조차 없이 대깨문이 아니었던 척하면서 분명히 다른 개소리 할 새끼들이니까 가면은 싹 쓰고 안 그랬던 척하고 있을 거예요. 안 들리 하면서. 무식한 새끼들이 태어나서 책 딱 한 권 읽고서 지가 아는 게 다 한 줄 알고 쪽팔린 줄 모르고 스스로 그 천박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라니까. 남들이 보면 졸라 무식하고 쪽팔리는 이야기인데 지그끼리 아는 척하고 그냥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런 우월감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허영을 부리는 거라고. 거기다가 절망적인 게 좆도 아는 게 없으니까 쪽팔림조차 없는 거지. 여튼 민주당 이중대 정의당 새끼도 지금 멍사 모르고 날뛰고 있습니다. 정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했으니까 이제는 의혹을 답하길. 무슨 의혹? 내 아내가 전에 창녀인지 아닌지 증명하란 말이야? 무슨 수로? 안 했는 걸 무슨 수로 증명해? 그리고 민주당 새끼들은 이미 발 다 뺐어. 병신들아. 저 새끼들 무슨 생각으로 저딴 개소리 떠든 줄 알아요? 뭘 하냐면은 졸라 문재인 덕에 대한민국이 지상 낙원이 됐고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었으며 문재인 덕에 외국에서 대한민국만 보면 전부 다 질질 싸면서 굽신굽신 거리고 혹은 대한민국이 너무 잘 나가니까 막 일본 같은 나라에서 샘내는 걸로 착각한다니까. 가상현실에 살고 있으니까 현실감이 제로다. 그러니 헛소리 삘삘 하는 거고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점포 매일 955개씩 사라졌다. 절망하는 자영업자들. 코로나 쓰나미 1년 3개월 점포 45만 개 급감 222만 개. 올 1분기만 매일 2,000개가 폐업을 한다. 노래방, PC방 등 3만 곳이 직격탄을 받았다. 4차 유행에 영업 제한, 완화, 물거품, 자영업 대출 상환 유예도 9월에 종료될 것이다. 추가 연장 없으면 대량 폐업의 위기다. 졸라 대한민국 문재인 덕의 지상 낙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애초에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자영업자들만 희생하는 이런 방역이 씨발 잘된 방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 자영업자들은 무슨 권리로 씨발 저그들이 남의 밥줄을 마음대로 끊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당장 내일 임대료고 카드값이다. 이자고. 그런데 공익을 내세워서 강제적으로 저 자영업자들의 밥줄을 끊어놓는 거 아니야. 공산주의야. 그리고 저 사람들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문을 열면은 강제적으로 벌금을 먹이고 영업 못하게 뭐 물리적인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문을 못 열게 만들고. 공산주의다. 미친 거다. 코로나 핑계로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98%가 무증상인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들의 밥줄을 끊어놓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장사할 능력이 안 되는 자영업자 새끼들은 망해야 된다고 개소리 떠는 대깨문들이 졸라게 많아요. 우리 인이가 이렇게 서민 경제 정책을 잘 펼쳤는데도 불구하면 망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무능력 때문이다. 저 숫자가 1분기에 매일 2,000여 개씩 문을 닫고 있는 저 숫자가 단지 개개인의 능력 문제인 것 같아? 일부 지역의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점포가 망하면 상가 건물주도 망한다. 다 어차피 대출 깨고 건물 올리고 그렇게 쟤들 월세 받아서 보증금으로 이자 내면서 버티고 있는 게 건물주인데 임대인인데 임대인이 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집은 괜찮을 것 같아? 아니다. 일단 은행 대출은 안전해질까? 은행에서 막 졸라게 압류를 걸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대규모 금융 부실 사태로 이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에 건물 대출을 받아줄 때 감가상각이란 게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은행들은 대출을 한번 해주고 이자를 밀리지 않는 이상 감가상각 이런 걸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얘들이 이걸 압류를 걸었을 때 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로까지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작게는 자영업 시장은 대한민국 인력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근데 저들이 사라지면은 너희들 밥줄은 안전할 것 같냔 말이야. 그리고 저 파렴치한 새끼들 무엇보다 저들은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 이웃의 밥줄이 끊기면은 일단 소비는 더욱 쪼그라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수는 더욱더 망가질 것이고 결국에 이어지는 것은 가정해체다. 그 중에서 일부는 한강 가시겠지.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야. 하지만 대깨문 새끼들은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지. 왜냐하면 대깨문 쟤네들은 내 이웃과 내 자녀와 내 친구의 내 가족의 안위보다 졸라 힘들고 도탄에 빠져서 자살을 하더라도 문재인이와 문재인 아들, 조국 딸내미, 조국의 아내, 윤미향의 자녀가 더욱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울부짖는 개돼지 새끼들이니까.
이런 기사 보면 꼭꼭 병신 같은 소리 싸지르는 쪼다들이 있어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문재인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다. 되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하는데도 우리 인이니까 이 정도에서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개소리를 하던데 뭐 병신 같은 소리야. 책임자가 문재인이라고. 이 말을 똑같이 박근혜와 세월호에 대입해볼까? 세월호는 박근혜 때문이 아니라 해가 침몰했기 때문이다. 되려 세월호가 가라앉는데 박근혜 덕분에 전원 몰살당하지 않은 졸라 능력치 쩌는 킹왕짱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였다. 너희들이 펼치는 논리는 이런 논리야. 그러면 어느 대통령이 욕을 먹어. 안 그래요? 못한 대통령이 어딨어 이런 논리면. 그러면서 또 다른 개소리 싸지르지. 너는 왜 이렇게 비판적이냐? 꼭 말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은 너는 왜 이렇게 비판적이냐? 왜 우리나라 대통령을 까냐? 넌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 이런 지극히 가축다운 말을 싸지르는데 병신들 아닙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우리 피땀 어린 세금을 갖다 주는 게 정부이고 우리 권한을 위임하는 게 정부인데 대책을 마련하긴커녕 되려 국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면서 자화자찬질하는 정부를 비판질하지 않고 숭배하는 것이 개돼지 아니야. 가축들이지.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대한민국의 산업이 망가지고 대한민국 국력이 약해지면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게 민주주의잖아. 나라 처먹는 대통령을 한국 사람이니까 응원해야 된다는 논리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문재인을 응원하겠다는 대깨문의 재인증밖에 안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4년 차에 대한민국은 전반적인 폭망이고 민주주의는 파괴되었으며 우리 삶은 벼락거지가 됐다. 우리 삶을 벼락거지 만든 문재인의 정책을 바꾸겠다고 말하는 민주당 후보가 있습니까? 저는 못 봤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이 전부 다 문재인의 정책을 계승하겠다. 아니면 되려 더욱더 강화하겠다. 지금 문재인 4년 만에 대한민국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졌는데 이런 민주당 후보 중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졸라 끔찍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졸라 무섭다. 그리고 윤석열더러 정책을 내라. 아무런 비전이 없다. 어떤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 씨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병신이냐. 민주당 경선이 끝나지도 않은 벌써부터 공격에 타겟을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씨발 공작질하면서 못살게 구는데 벌써부터 공격의 빌미를 뭐하러 만들어줘.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촉하고 지랄할 필요 없이 그냥 국민의힘 경선 때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믿습니까?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 공약의 50% 이상을 지킨 후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단 한 명도 못 봤다. 지금은 문재인의 폭정 때문에 국민적 원성이 자자한 시국이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만한 공약, 정책, 세세한 청사진 한 개의 약속 따위가 말 한마디가 무슨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국민적 염원과 큰 여론을 관통할 수 있는 거대한 철학과 대의를 품어내는 것이 시대 정신을 제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정권 교체 성공 가능하다. 윤석열이 딱 거기까지 내놨잖아. 윤석열의 정권 교체, 민주주의의 회복. 그게 윤석열 출정식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그리고 저는 감히 예상합니다. 특별한 이변과 사고를 겪지 않는 이상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윤석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새해는 결집됐고 향후 흐름 역시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최재형과 홍준표도 완주하여 얼마든지 아름다운 드라마를 써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 열심히 달리시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윈윈을 해야 된다. 그저 우리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네거티브로 찬물 끼얹고 훼손하려는 시도는 지양돼야 될 것입니다. 네거티브로 아사리판으로 몰고 가는 새끼는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배반한 거고 있는 판을 의도적으로 혼란한 상황으로 빠뜨려서 거기서 떨어지는 파편,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행위다.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며 이는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재집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임을 우리는 꼭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했듯 윤석열만 보고 온 중도 지지층이 매우 두텁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국힘당 내부에서 공격당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지지층들이 누굴 찍을 것 같습니까? 설마 다른 국힘당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들 어떤 판단력의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잘 봐야 된다, 시국을. 그리고 순위 변동될 수 있죠. 다만 순위가 변동되더라도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국힘당 그리고 정권 교체 파이팅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 분명히 부정선거가 자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익을 뺏기지 않게끔 많은 관심과 의혹 제기를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없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게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뿅. 자, 요렇게